오늘 긍정부일자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사실 이 책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은 책인데, 보면 진짜 이것도 자재에서 이만큼 붙인, 이렇게 얇은 책, 작은, 그렇게 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작은 책인데 진짜 내용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번에는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은 좀 이제 저처럼 약간 이렇게 아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번쩍이는 생각을 준다면, 얘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하는 고민들, 근데 그거에 대한 힘을 좀 주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사서 보시길.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바꿨어요. 이 책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야 되겠구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김상현 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이 다른 책들도 좀 쓰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책을 막 엄청 즐겨서 읽는 사람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처음 듣는 이름이긴 했는데, 자,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들어가는 머릿말에, 결국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제가 접한 수많은 책들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통해 얻게 된 여러 대답들을 이 책에 풀어내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삶의 중심을 잡게 될 수 있기를, 삶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 이 책이 당신의 영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잘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서, 먼저 그럼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사서 보시는 것도, 그냥 서점에 서서 이거 한 10분, 20분만 읽어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책일 거예요, 아마. 강추합니다.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이 말이 참 맞죠.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진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게 맞으니까. 사실 이거는 결국엔 어른들이 공부 잘하는 것만 인정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냥 달리기를 잘해도, 춤을 잘 춰도, 그림을 잘 그려도 인정을 해줬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요즘 학생들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재능이 분명히 있는데 공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죽어 있고, 어른들도 그거 외에는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런 활동이,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 없는 활동들은 다 쓸데없는 활동으로 치부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 열심히 해냈다면 오늘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져 있으면 안 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던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과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양극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몫이겠지만 미래의 후회까지도 나의 몫임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회피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 난 그동안 너무 애썼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았었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요즘 읽는 책들은 계속 저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후불은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본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나 고통 뒤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모두 고통인데 그 고통이 클수록 결과도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기저에 깔려있고 그 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고통과 행복을 별개로 놓고 보는 순간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고 맙니다. 하지만 나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한참 불행할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나이 30대는 재미가 없었고 40대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5, 60대는 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기가 걷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2000번 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고통인데 그래서 발전하고 원하는 걸 그래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고통이랑 불안이 찾아오면 왔구나 반가워 이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있어봤자 나만 괴로운 거니까.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일어났었는데 이분은 명상도 하시고 일어나면서 두세 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해보려고요.
저는 땡땡씨 위해서 기도 맨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제 직장에 2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들은 저보다 물론 나이가 많긴 하셨었는데 이런 걸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게 자신도 평온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불교 경전 중에 주저 제독약 환착 어본인. 자, 이 발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흙 뿌려진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쓰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흉보지 말아야죠. 제가 너무 감동한 게 1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성격이 안 좋고 못된 사람인데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나보다 낫다, 나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깨우침처럼 이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을 흉본다는 건 결국에 판단한 거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는 나는 불쾌하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맞지만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올가미에서 풀어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잦을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저는 이 책이 지금 이 파트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이 책 읽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너무 핵심이어서 읽어주면 이 책을 읽었을 때 감동이 줄어드실 것 같아가지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감탄하고 기뻐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핑계를 찾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의 발전을 막는 거겠죠. 내가 나아지는 걸. 마음이 편해지는 게 맞나?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어설프고 무지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순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꽁꽁 숨겨두기만 한다면, 발전을 원하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고 생활한다면 마찬가지로 결과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부딪히면 됩니다. 이것저것 재는 건 그 다음으로 미뤄도 충분합니다. 부딪히고 느꼈던 걸 보완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계속해서 메우고 채운다면 혹여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다르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도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느니 도전하는 게 낫죠. 불행이 찾아온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을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불행하다면 패턴을 만드세요. 저도 그러려고요. 전 불안하진 않은데 약간 내가 망가졌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이런 게 다 엉망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운동도 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진짜 햇빛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무능은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 능력으론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래요.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삶을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 삶의 여행으로 대하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 행복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일 테니 말이죠. 진짜 맞지 않나요? 저는 어떤 사람과의 사이가 좋으려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억이 많으면, 이왕 긍정적인 좋은 추억이 많으면 그 추억의 힘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읽다가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애들한테 읽어줬거든요.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 말 읽어줬더니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은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해봤다며 조언을 건네와도 그건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일 뿐이고 누군가 안 될 거라 비웃어도 그건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것일 뿐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이 책 마지막 부분인데 이 작가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인지 성함으로 봐서는 남자분이실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엄청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으시길. 진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되게 가볍게. 사실 저 이 책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2번 읽는데 한 4시간? 3, 4시간? 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술술 잘 익히는데 느낌이 확확 오고 진짜 배움이 있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최고.